반갑습니다. 저는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로 재직 중인 이호수 전문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지방 출장, 이제 기업 탐방차 기업 출장을 가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어제 오늘 방송을 진행하고 있게 됐고요. 소장님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다시 방송을 진행하실 예정이니까 해당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소장님과 다르게 공식적인 종목 추천은 나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용재 형, 금요일 대호까지 미리 선행 수익 만들어주는 클래스 대호AL 말씀하시는 거죠? 대호AL 어제 이제 VIP 회원분들도 다 수익 마감을 한 종목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전일 다우존스가 0.02% 하락, 나스닥이 0.35% 하락, S&P 500이 0.31%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어제 장중에 1.59% 하락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중 변동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장중에 좀 심하게 빠지던 게 다행히 낙폭을 조금 만회시키고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어제 미국 증시의 변동폭을 좀 그려드리자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다가 장중 잠깐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후에 다시금 하락 전환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다행히 기존적인 낙폭보다는 굉장히 소폭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인들을 좀 간단하게나마 브리핑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어제 증시가 하락한 이유, 엊그제 증시가 하락한 이유,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조금 매파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최종 금리의 수준은 5%에서 7% 수준이 될 수도 있겠다,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돌 수도 있겠다 라던가, 10월달 물가지표가 잡힌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다, 긍정적인 것은 맞으나 10월달 물가지표가 한 달 잡혔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고, 11월달 물가지표를 보면은 언제든지 다시 상황은 뒤집힐 수 있다라는 등의 굉장히 매파적이고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깊은 발언들을 했어요. 블라드 총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금리 인상이 우리 예상보다 더 심하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려감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미국의 달러화, 달러 인덱스,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와 달러가 꽤나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가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장중에 이런 이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중에 어떤 이슈가 나왔냐? 자, 갑작스레 이제 부동산 관련된 지표가 하나 나왔어요.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고 하니까 조금 18개월 만에 가장 느린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가지고 4.7% 상승했는데, 4.7%라는 수치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어떤 수치냐면은 코로나 때는 두 자릿수, 그러니까 즉 10%를 넘어가는 수치가 보였었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은 상승률이 줄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고한 측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팬데믹 이후 약간의 안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임대료가 둔화가 확대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증시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증시가 다시금 상승을 하기도 하였었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동산 임대료가 잡히는 기대감에 대한 내용이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등등을 가지고 변동성을 보이다가 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하였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서암기계공업 김용재 소장이 좋아하는 패턴 같은데 맞나요? 소장님이 좋아하는 패턴은 모르겠고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이긴 하네요. 제가 좋아한다의 관점은 지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종가 부근에 121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지켜주는 모습들, 주봉상으로 보면은 종가 자리, 거래량이 들어온 종가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지켜주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후에 다시금 윗부분의 물량을 소화하려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의 차트들을 많이 봐요. 대량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과 동시에 장대 양봉이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이후에 이 종목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단타, 스윙 관점을 좀 많이 찾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제가 근데 소장님이랑 그런 건 있어요. 저랑 소장님이랑 차트적인 관점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소장님이 베트남 개발 언급하셨던 게 이날인가 그럴 텐데, 제가 실제로 베트남 개발을 이날 들어갔어요. 근데 전 오전에 들어간 건 아니고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어디서 팔고 나왔어요.
보면은 제가 매매하다 보면은 내가 딱 뭘 샀어 혹은 이걸 보고 있어. 근데 저도 소장님 방송을 보잖아요. 보다 보면은 그 종목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 그게 최근엔 성우아이 덱이었어요. 베스턴 개발은 좀 조금 먹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용돈벌이 장난 삼아서 하는 거고 큰돈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런 거는. 기술이나 노하우 팁 좀 하나 알려주소.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제 관점을 따라하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건 있어요. 이거 차트는 결국 지지와 저항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차트에서 매물에 대한 관점들, 심리에 대한 관점들, 거래량 분석에 대한 관점들, 다양한 내용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 매물에 대한 내용이든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이든 해당 구간 눌림이든 돌파든 선에 대한 내용이든 다 지지와 저항의 연속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트를 볼 때 매물 분석을 하건 이동평균선 분석을 하건 거래량 분석을 하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지지와 저항, 매물에 대한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어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맨 처음에는 경제가 살아남는구나, 소매 심리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막상 뜯어보니까 안 좋다는 거야. 왜? 소매 판매 지표를 올린 대표적인 품목은 가솔린 서비스와 식음료 쪽이었는데 가솔린과 식음료의 공통점은 뭐예요? 고정적으로 우리가 필수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품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솔린 경우 생각을 또 해보면은 엄청나게 오른 물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외에 백화점이나 전자제품 이런 품목들은 다 하락을 했다는 거야. 그 두 개가 견인을 해가지고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고정적인 지출만 늘어나고 소매 심리는 결국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 식음료 관련주가 올랐어요. 반대로 타겟 급락했어요. 13%. 왜? 타겟이라는 것은 고정 품목이 아니라 고정적이지 않은,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과 더 연관성이 있거든. 이렇게 유통 품목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를 시켜보고 그 안에서 수혜를 받는 업종과 불황인 업종 이렇게 나눠볼 수가 다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또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두 종목 단타를 쳐가지고 만약에 한 3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두 종목 다 성공을 했겠지? 이건 주식을 5년 했건 10년 했건 다 똑같이 기분이 좋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 심리가 여기서 멈추면은 나는 30만 원 일당 벌어서 끝난 건데 30만 원이나 벌었는데 한 종목 더 해볼까? 하고 또 해. 만약에 여기서 10만 원이 까였어. 그래서 20만 원 수익이 됐어. 30만 원에서. 그러면은 그래도 아직 20만 원 수익인데 그래도 10만 원 잃었네. 나는 그래도 20만 원을 번 건데 사람 심리가 10만 원을 잃었다는 심리를 갖게 돼. 그러면은 다시 30만 원을 채우려고 또 한 종목을 해. 그러면 여기서 10에 7, 8은 잃어요. 이게 또 10만 원이 돼. 그러면은 30만 원에서 20만 원이나 잃었어. 10만 원 딴 거나 본전이나 뭐가 다르냐 하고 또 매매를 해. 본전이 돼. 마이너스가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매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박 심리 맞아요. 도박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심리인 거야 이게.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